안녕하십니까. Welcome back.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Grammar Zone 어법 지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저번 시간 약속드린 대로 아마 사형식 수요 동사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시작하겠죠. 그렇지만 늘 언제나 그랬듯 우리는 또 앞서서 1, 2, 3강에서 뭘 배웠었는지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을 다뤄왔었는지 잠깐 정리하고 그리고 또 오늘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삼형식 동사 배웠었던 것 같은데요. 실제 기존에 앞서서 1강, 2강, 3강까지 오면서 했던 이야기들 구절, 끊어읽기, 1, 2형식, 2호형식, 3형식 이러면서 왔거든요. 실제 우리 지금 누적된 분량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머릿속 뇌 용량으로 따지면 충분히 여러분들 따라오시면서 하실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구나 절, 이제 얘기하지 않아도 괜찮죠. 구, 단어와 단어가 만나 하나의 품사 또는 하나의 문장 성분을 이루는 것. 특히 그중에 명사절, 투부정사 구, 동명사 구, 뭐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우리 절이라고 하는 건 또 주어 동사를 갖췄던 하나의 문장이 하나의 품사, 하나의 문장 성분을 이루는 것. 지금 사실은 구나 절에 해당하는 게 많이 등장할 챕터는 아닙니다. 우리 고작 형식 위치에 있잖아요. 근데 형식 자리를 조금 지나서 여러분들하고 문장이 조금 더 복잡해지고 길어지면 제가 왜 그렇게 구나 절을 강조했는지 혹은 끊어 읽기 할 때 본동사부터 찾아라. 한 문장이라면 본동사가 하나밖에 없어야 된다. 따라서 문장의 부연 설명들, 추가 설명들 덩어리로 묶어나면 훨씬 더 쉬워지고 간소해질 것이다 라고 강조했던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뭐가 됐든 지금 우리의 현재 위치는 형식 자리에 있으니까요. 형식들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갑니다. 1형식과 2형식의 공통점, 자동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자동사는 목적어가 존재하지 않아서 목적어가 없어서 수동태는 불가하다. 그런데 우리말 해석상 수동태가 될 것 같으니까 유념해라 했던 거. 대표적인 1, 2형식 자동사 여러분들 기억나는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또 비동사, 비컴동사 여기서부터 나오면 안 되고 대표적인 1, 2형식 자동사 appear, become, consist of, occur, die. 전쟁이 발발되었다. 수동태 같지만 안 되고 뭐 그녀가 교통사고로 죽게 되었다. 수동태 같지만 안 되고 지구는 물로 구성된다. 수동태 같지만 안 되고 그래서 어법상 여러분들이 오류를 많이 내는 녀석들 중에 하나다 말씀드렸죠. 2형식과 5형식의 공통점 보어 들어갔습니다. 보어 자리에 쓸 수 있는 품사 명사나 형용사였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형용사 자리에 감정이나 상태 나타낼 때 형용사가 와야 하지만 우리말 해석상 또 부사가 엄청 이쁩니다. 그래서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이것도 나중에 따로 챕터로 우리가 한번 정리는 하겠지만 대부분 여러분들의 어법 문제 밑줄 박스에 형용사 부사 두 개를 갖다 놓고 찾으라고 한다면 혹시 얘 지금 보어 자리인가 아닌가를 의심해 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2형식 보어 자동사 배운 적 있죠? 대표적인 2형식 동사 비동사, become 동사, 감각동사, stay, remain, turn 이런 거예요. 감각동사 기억나세요? 감각동사 내가 5감각 얘기했잖아. look, seem, smell, taste, sound, feel 이런 거. 근데 우리 어떤 친구가 질문하더라고. 선생님, 제가 어떤 문장을 봤는데요. 비동사가 1형식이라는데 네, 비동사는 제가 지금 대표적인 2형식 자동사, 비동사, become 동사, 감각동사, 블라블라블라 하면서 나갔지만 비동사 1형식도 사실은 가능합니다. 나중에 배울 건데요. 비동사가 존재 의미가 있다면 여러분들 그 유명한 철학자 데카르트 있잖니? 거기에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제가 또 영작해 보라면 우리 친구들은 다 똑같이 영작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영작해 볼래? I think.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러면 therefore I exist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I think, so I am.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 있다, 없다 할 때 비동사는 1형식도 가능합니다. 그건 나중에 하여튼 배울 거고요. 자, 대표적인 2형식 비동사, become 동사, 감각동사, stay, remain, turn 했고 3형식 바로 저번 시간 이야기입니다. 이어 동사의 목적어 위치 간단하게 얘기하면 목적어가 명사라면 사이에도 뒤에도 아무데나 와도 상관없다.
근데 대명사라면 사이에만 와야지. 그걸 뒤로 뺄 수는 없다라고 하는 얘기야. 됐어요? 듣기 평가에도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 그것 좀 포장해 주세요. 그럴 때 wrap it up 쓰죠. wrap it up. 이렇게 쓰는 이유? it 대명사니까 사이에만 와야지. 우리 한번 체크해 봅시다. 그럴 때 여러분들 노래할 때 랩하면서 Let's check it out. 그럴 때 있잖아요. 그때 check out 사이에 it이 들어간 것도 대명사라서요. 뭐 이런 건 사실은 그렇게 어법 문제 많이 등장하진 않는다고 했고요. 삼형식 전치사 있을 것 같은 타동사 얘도 마찬가지로 해석상 우리말 해석상 전치사 있을 것 같지만 절대 전치사 쓰면 안 되는 동사들 뭐 기억납니까? Will you marry me? 할 때요. Marry, discuss, mention. 로즈 강의실에 다가간다. Approach, 도달했다. Reach, 강의실에 들어간다. Enter, 강의실에 참석한다. Attend까지. Marry, discuss, mention, 기타 등등 블라블라. 전치사가 marry, with, discuss, about, mention, about, approach. 뭐 있을 것 같지만 다 쓰면 안 된다. 실제 우리말 해석상의 오류를 내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많이 등장하는 녀석이다 했었죠. 상대적으로 또 뭐였었냐면 타동사일 것 같은 자동사, 즉 전치사가 없을 것 같지만 전치사를 써야 하는 동사들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hope for 기억나세요? look at 기억나세요? 무엇을 정기 구독하다, subscribe to 이런 건 전치사 없을 것 같지만 반드시 또 넣어야 하는 동사들이다. 이런 묶음들을 배웠던 데까지가 저번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리엔테이션 첫 강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난 있잖아. 너네들을 믿긴 믿어. 내가 열심히 수업하면 네가 열심히 공부하겠지. 시험은 네가 보니까. 그러나 복습하라고 하면 애기들은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웬만하면 한 통으로 인식되게 해줄게. 설명만 잘 들어. 대신 나랑 같이 필기하지 마. 라고 하는 약속 잘 지키면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간에 배울 건 뭘까요? 우리 형식별로 왔을 때 1형식, 2형식, 3형식 아름답게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이 시간에 배울 거예요. 4형식 이야기를 시작하겠죠. 근데 실제 4형식으로 얘기하면 얘도 시험의 빈도수로 얘기하면 그렇게 많이 등장하진 않는단다. 시험의 빈도수라기보단 여러분들이 헷갈리고 혼동되니까 몇 가지를 좀 정리하고 갈 거고요. 4형식 넘어가기 바로 전에요. 비슷하고 혼동되는 자타동사. 먼저 또 솔직히 얘기하겠습니다. 시험 문제 빈도수로 보면 위에 오늘 지금 다루게 될 비슷하고 혼동되는 자타동사가 훨씬 더 많이 등장합니다. 이게 이렇게 두 가지 섹터를 오늘 이 시간에 배울 거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또 마찬가지. 이제 필기 다 내려놓으십시오. 제 얼굴만, 칠판만, 교재만 보시면서 또 여러분들과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페이지로 따지면 27페이지고요. 27페이지 상단에 형태가 비슷하게 생긴 자타동사 있죠. 그리고 엑서사이즈 문제에서 우리가 4번 얘들아 이건 내가 다음 시간에 배우고 다시 돌아올게 라고 했던 부분이요. 이 부분들 확인하면서 가겠습니다. 헷갈리는 자타동사? 말 그대로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쓸 게 많으니까요. 이쪽으로 옮겨서요. 비슷하고 혼동되는 자타동사. 비슷, 혼동, 자타동사라고 쓸게요. 자, 먼저 자동사. 자동사의 정의 알고 있지. 그 다음에 타동사. 칸을 나눠서 쓸 수 있을까 모르겠네. 타동사. 자동사의 정의부터 좀 얘기해 주실래요? 배운 사람들이 왜 이래? 우린 바로 이거 저번 시간에 배웠던 자동사. 원래 목적어가 없어서. 이렇게 쓰면 니네가 나중에 헷갈릴까? OX 퀴즈처럼 원래 목적어가 없는 동사다. 목적어가 없어서 수동태가 불가능한 동사다. 근데 가끔씩 우리말 해석상 수동태가 이뻐서 시험 문제 출제자가 역공에서 출제하는 함정의 문제 중에 하나다. 배웠던 부분이요. 타동사, 목적어가 있어야 하는 동사. 세상의 모든 타동사는 목적어가 존재한다. 근데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다. 그러면 수동태인지 의심해봐야 한다. 여기까지도 여러분들 따라오시는 거 맞죠? 오키로키. 지금부터는 이제 헷갈리는 자타동사를 쓸 겁니다. 여러분들 뇌 용량을 제가 감안하여 한 3세트 정도만 쓰겠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훨씬 많이 있을 수 있죠. 자, rise, 쓰겠습니다. rise, 자동사니까
오르다. 오르다. 태양이 솟아오르다. 그럼 목적어 같은 건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얘는 상대적으로 목적어가 있어야 되니까 뭐뭇을 올리다. 또는 뭐뭇을 키우다, 양육하다 할 때도 raise 쓰고요. 또 우리 친구도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희한한 질문하고 있더라. 내가 가끔씩 학생들 게시판 보면 헉헉할 때가 있어. 대체 얘네들은 어디 이 중학교를 배운 친구인가 막. 선생님, 오르다가 자동사라고요? 참, 산을 오르라 할 때요. 그러면 산을 목적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타동사 아니에요? 따지듯이 우리가 산을 오르다 할 땐 climb이라는 타동사를 따로 쓰죠. 얘는 이제 태양이 솟아오르다. 뭐가 이렇게 스물스물 피어오르다 할 때 쓰는 자동사예요. rise, raise, 생김 비슷합니다. 오케이. 또 하나 lie 있고요. lay 쓰겠습니다. lie, 눕다. 혹은 놓여 있다. 그러니까 내가 눕다. 아니면 뭐 책이 놓여 있다. 그럼 뒤에 목적어 필요 없으니까요. 자동사. lay는 상대적으로 목적어 있어야 하는 뭐뭇을 눕히다. 혹은 뭐뭇을 놓다 할 때 쓰는 거 펜 내려놓으십시오. 지금은 필기 또 하시는 거 아니고요. 머릿속에 좀 집중만요. 자, rise, raise, lie, lay까지요. 하나만 더 갑니다. sit, sit. 앉다, 앉히다.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중에 비슷하고 혼동되는 자타동사라고 했고, 제가 사실은 시험 문제로 따지면 사형식보다 훨씬 더 많이 등장하는 녀석 중에 하나니까 잘 들어 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자동사들은요, 비교적 불규칙 동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현재형, 과거형, PP 분사형이 다 바뀝니다. 그리고 타동사들은 일반적으로 규칙 동사들이 많습니다. 다시, 즉 rise는 아마 세 가지가 다 바뀔 거야. rise, rose, risen. 혹은 risen 이렇게 읽으셔도 되고요. rise, rose, risen, raise, 착한 규칙 동사. raised, raised. rise, rose, risen, raise, raised, raised.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조금 이따 확인시켜 드릴게요.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자, rise, rose, risen, raise, raised, raised. lie, lay, lay인 불규칙 다 바뀐다고 했어. 얘는 lay, laid, laid. 근데 또 생각해보다 보니까 어디서 다 배우지 않았냐? 그쵸? 그러니까 다 사실은 중딩 때, 고딩 때 어디서도 한 번씩은 되게 외워봤어. 머릿속에 정리를 왜 안 하냐고. 어차피 시험 오랫동안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고 수능 날까지만이라도. rise, rose, risen, raise, raised, raised. lie, lay, lain, lay, laid, laid. 자, 그리고 sit, sat, sat, sit, sitted, sitted. 제가 써볼게요. sit, sat, sat. 얘도 또 불규칙 동사라 세 개가 다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sit, sat, sat, sit, sitted, sitted. 자, 한번 이쪽으로 와볼까요? 칠판에 써있는 걸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복잡한 거 안 했습니다. 고작 세 개의 세트 동사들을 했습니다. 헷갈리는 자타동사입니다. 자동사와 타동사가 생김이 비슷한 거. 일단 세 묶음이 머릿속에 있는 걸로 그대로 한번 가볼게요. rise, raise 했죠. lie, lay 했죠. sit, sit 했죠. 뜻부터 갑니다. rise, 오르다. raise, 올리다. lie, 눕다, 놓여있다. lay, 뭐뭇을 놓다, 눕히다. sit, 앉다, 앉히다. 그럼 변화형 갑니다. rise, rose, risen, raise, raised, raised. 나 혼자 하는 건 아니겠지? rise, rose, risen, raise, raised, raised. lie는요? lie, lay, lain, lay, laid, laid. sit, sat, sat, sit, sitted, sitted. 그냥 음율에 맞게 여러분들이요. rise, rose, risen, raise, raised, raised. lie, lay, lain, lay, laid, laid. sit, sat, sat, sit, sitted, sitted. 시험 문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전형적인 세 세트 묶음입니다. 자, 물론 우리 친구들 중에 어머 선생님 전 또 lie 거짓말하다를 좀 아는데요. 그럴 때가 있죠. 네, 그 녀석은 따로 뺄게요. lie라고 하는 건 일단 자동사 같아, 타동사 같아? 뭐뭇을 거짓말하다. 선생님 목적어 있어야 되니까 타동사인데요. 그것도 해석하셨잖아요. 사실은 lie는 거짓말하다 자동사입니다.
자동사 중에 우리 이렇게 외웁시다. 야, 거짓말을 하는 건 안 좋지. 근데 거짓말을 하려면 일관성 있게 해야 안 들키지 않겠니? 사실은 거짓말하다 lie는 규칙 동사입니다. 그래서 lie, lied, lied로 갑니다. 되셨어요? 요건 단독으로 뺄게요. 그러니까 눕다, 놓여있다, lie, lay, lain, lay, laid, laid. 거짓말하다, 일관성 있게 lie, lied, lied. 사실은 세 개가 다 비슷할 수는 있죠. 이렇게 해서 지금 세트 문구로 비슷하고 혼동되는 어휘를 정리했습니다. 자, 그럼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예요. 예전에 기출문제 중에 그것도 서술형, 논술형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장은 아주 쉽습니다. 제가 예문을 들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이쪽으로 오시겠습니다. He lay on the grass. 서술형 문제입니다. 어디 대학교 시험 문제입니다. 너무 쉬웠던 사실은 문장이거든요. 이 문장을 해석하시고 정문인지 비문인지를 밝히시오. 이거였어요. 그럼 일단 해석. 그는 잔디에 누워있다. 이거 아니겠니? 그쵸? 그러면 잔디에 누워있다. 눕다? 이쪽으로 올게요. He lay on the grass. 여기 있네. He lay on the grass. 얘도 있네. 괜찮아요? 생김 일단 똑같잖아요. 괜찮습니까? 그럼 여기요. He lay on the grass. 자, 자동사로 본다면 사실은 대부분의 친구들은 뭐라고 답변하냐면 선생님 이거 정문이요. 맞는 문장이요. 그는 누워있다. 잔디에. 전치사니까요. 당연히 주어 동사만 갖추고 있고요. 자동사잖아요. 자동사 lay로 썼다면 자동사 lay라면 정문입니다. 맞는 문장이에요. 됐죠? 다시 여기에 타동사 lay. 칠판 왔다 갔다 하는 게 머리 아프니? 그럼 제가 여기다 써줄게요. lie, lay, layin. 여기만 잡아서 보겠습니다. lay, laid, laid. 여기 자동사, 여기 타동사예요. 그는 잔디에 누웠다. 당연히 목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사 lay로 썼다면 이 문장은 정문입니다. 됐죠? 근데 lay가 타동사도 있습니다. 타동사 lay로 썼다면요. 요걸로 썼다고 출제자가 우긴다면 비문이 됩니다. 틀린 문장. 왜? 아니 타동사로 썼다면 이게 목적어가 있어야지. 근데 목적어가 없으니까 틀린 문장이잖아. 그치? 근데 타동사 선생님 타동사인데 목적어 없어도 되잖아요. 네,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럼 뭐여야 되냐면 수동태여야 돼요. 근데 문장은 수동태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시 제 말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서술형 문제가 쉽지만 어렵다고 한 거였어요. 다음을 해석하시고 정문인지 비문인지를 설명하시오. 자동사 lay로 썼다면 다시 정확한 정문입니다. 왜냐하면 전치사고 주어 동사만 갖춘 완전한 일형식 문장이라서 그는 잔디에 누웠다. 해석도 눕다 라고 되니까 정문이라고요. 됐어요? 그런데 타동사 lay로 썼다고 우긴다면 그는 잔디를 눕혔다도 말이 이상하고 뭐뭇을 놓다도 문장이 좀 이상할 뿐더러 타동사라면 목적어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도 없고 타동사인데 목적어 없다면 수동태여야 되는데 문장은 수동태도 아니고 자동사로 보면 정문이고 타동사로 보면 비문인 문장입니다. 근데 이게 맞았냐고요? 틀렸냐고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자동사로 보면 맞았고요. 타동사로 보면 틀린 문장이라고요. 근데 세상에 어떤 수능 문제도 이렇게 보면 맞고 이렇게 보면 맞음 이런 문제는 없거든요. 복수 정답이라는 것도 가끔 수능 출제에서 등장해서 진짜 뭐 교육청 뭐 학생들 선생님 난리가 났거든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맞고 이렇게 보면 틀렸다는 있을 수 없어. 다시 자동사로 보면 맞고 타동사로 보면 틀렸다고. 이 문장은 자동사로 쓴 건지 타동사로 쓸 건지 밝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얘를 쓴 거였다면요. 타동사 lay를 쓴 거였다면요.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타동사 lay로 쓴 거였다면요. 얘는 현재 시제잖아요. 주어가 3인칭이고요. 또 들어봤습니다. 우리는. 주어가 3인칭 단수면 s를 붙인다. 이렇게 해요. 즉, 이 문장에 s가 없다는 소리는 현재형을 쓴 게 아니라 과거형을 썼다는 소리고요. 과거형을 썼다면 자동사 lay를 썼다라는 소리고요. 따라서 타동사로 쓴 게 아니라 자동사 lay로 쓴 정문이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게 현장에서 학생들한테 많이 설명했거든요. 가장 질문이 많은 지문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다시 이해 안 되시면 돌려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자동사로 썼다면 정문, 타동사로 썼다면 비문. 그러나 왜 이걸 타동사로 쓴 거라고 볼 수 없느냐? 타동사로 썼다면 3인칭 단수 S가 있었을 거다. S를 쓰지 않았다는 소리는 결국엔 자동사 lay 과거형을 썼다는 소리니까 이 문장은 정확한 정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한다고요. 되셨어요? 오케이. 자리에 앉으세요. 되게 쉽지만 여러분들한테 여기 빈칸 메꿔 가면서 출제자가 rise의 변화형을 쓰세요. rise, raise 이렇게 안 묻는다고 했잖아요. 항상. 다 완성된 문장을 두고 어법상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느냐 이거였죠. 앉으세요. 영작하시면요. 우리는 또 개들한테 하듯이 sit down 그러실 거란 말이에요. 네. sit down 쓰면 앉으세요. 좋죠.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비행기 타보셨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수능 끝나고 딱 멋있게 배낭여행 이런 거 갑시다. 성적표가 나오기 전에요. 엄마한테는 성적표 나오기 전까지 엄마 일단 만점인 것 같아. 뭐 어떻게든 해야죠. 그리고 이제 유럽 여행 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륙 직전에 뭐 이제 방송에서 멘트가 나옵니다. 이제 곧 이륙을 시작하겠습니다. 승객 여러분들은 자리에 앉아서 안전벨트를 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please remain seated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remain seated 또는 be seated 이렇게 쓰겠습니다. sit down 명령문 썼잖아요. 얘 말고요. 앉으세요. 그냥 쉽게 sit down 하면 되는데 그냥 명령문으로 만약에 쓴다면 be seated 이렇게 쓰거든요. 그럼 또 우리 친구들은 이상합니다. 아니 앉다 아니야? 앉으세요? 그럼 앉다면 자동사 이거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seated를 갖다 썼대? 문장 좀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그래도 귀여운 친구들이야. 아무 생각이 없는 친구들 그냥 막 외우는 거지. 그냥 막 외우는 건 항상 제가 이해가 선행돼야 암기가 쉬워진다고 한 거예요. 네, 앉으세요 할 때 sit down 하면 제일 편해요. 근데 조금 고급 표현을 쓰거나 조금 공손하게 쓸 때 be seated 또는 remain seated 이렇게 쓸 때가 많다고요. 그럼 우리말 해석상 무슨 뜻이 되냐면 앉다면 sit, set 뭐 하나 써야 되는데 갑자기 seated 앉혀지다? 앉혀지세요. 우리말로 해석하면 참 이상하잖아요. 사실 문법적으로 따지면 이거였던 거예요. sit은 타동사 앉히답니다. 알고 계시지만. 타동사라면 목적어가 있어야 합니다. 타동사인데 목적 없잖아요. 그러면 수동태로 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be seated가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해석상 그 자리에 앉으세요. 그럼 애기들은 항상 뭐 sit, set 이 중에 뭘 하나 찾고 앉아 계시다고요. 앉다니까. 앉으세요 했으니까. 근데 선택지 보기에 sit, set 이게 없다고요.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 수험생들은 속칭 말하는 멘붕이 오는 거죠. 내가 앉는 건 자동사 앉다, sit, set 이걸로 배웠는데 왜 갑자기 자동사 하나도 없고 타동사 seated가 나오지? 걔는 해석상 벌써 앉히란데 내가 해석상의 오류를 자꾸 내지 마세요. 생각보다 해석상 수동태 되지만 수동태 안 써야 돼요. 해석상 부사 되지만 부사 안 써야 돼요. 해석상 전치사 있을 것 같지만 전치사 안 써야 돼요. 얼마나 많이 강조했습니까? 똑같은 상황이라고요. 해석상으로 볼 게 아니라 어머 타동사네. 타동사인데 목적 없네. 그러면 뭐 수동태 문장으로 바꾸라는 소린가 보다. 이런 식의 예문들이 생각보다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수능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건 늘 책에 쓰여 있다고 제가 말했죠. 책에 쓰여진 대로 사실은 수능 문제가 등장하진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책 내용을 제가 수능에 맞게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이쁘게 필기하시라고 했던 게 다 이 같은 이유였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잠깐 27페이지로 돌아오셔서 교재 한번 보시겠어요? 교재에 보시면 27페이지에 저기 상단에요. 형태를 혼동하기 쉬운 자타동사 해서 lie, lay, raise, rise 있습니다. 교재 rise, raise, lie, lay, sit, set 제가 다 써놓은 거죠. 한번 복습해 보실래요? 제가 또 딴 데로 이동할까요? 이쪽으로 와볼게요. 필기가 안 보이는 쪽으로 이동해야 여긴 또 보이네요. 도망가야지. 자, 생김이 비슷한 자타동사 세트. rise, raise, lie, lay, sit, sit 뜻부터 rise 오르다, raise 올리다. lie 눕다 놓여있다, lay 눕히다 놓다, sit 앉다 앉히다 변화한 겁니다. rise, rose, risen, raise, raised, raised, lie, lay, lain,
lay, laid, laid. sit, sat, sat. sit, sitted, sitted. 그렇게 갔죠. 거짓말하다의 뜻도 있었습니다. 거짓말하다 자동사라고 했고요. 거짓말하다 규칙적으로 해야지. 그래서 lie, lied, lied. 그렇게 갔고요. 괜찮으세요? 오케이. 그럼 교재 27페이지에 우리 엑서사이즈 한번 4번 보실게요. 그걸 제가 저번 시간에 얘들아 제가 설명할 게 있어. 설명하고 다시 돌아올게 했던 약속입니다. 4번은 he lied down on the grass. 이 문장 제가 사실은 칠판에 썼던 게 똑같네요. 그는 잔디에 거짓말했다. 잔디에 거짓말했다. 그 문장은 아닌 것 같아. 잔디에 누워 있다냐, 눕히다냐 이건 것 같아요. 그러면 그는 잔디에 누워 있다. lie, lay, lain, lay, laid, laid, lie, lied, lied. 그는 잔디에 거짓말했다 지문을 써놓은 거네. 지금 lied는. 그는 잔디에 누워 있다. 현재 아니라 과거 썼으니까 lay down on the grass로 바꾸는 게 정상이었겠죠. 되셨어요? 오케이. 여러분들 이제 삼형식 얘기가 제가 끝났는데요. 교재 27, 28, 29페이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각각 따라오는 전치사 묶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알고 있는 것 중에 prevent A from B, ing, blame A for B 하면서 전치사가 뭐 to가 오니, from이 오니, 뭐 at이 오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건 사실은 문장 성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 배운 것처럼. 그러면 전치사 묶음들은 살짝 괄호로 묶어보시면 주어, 동사, 목적어만 남는 3형식 문장이 나옵니다. 그럼 선생님 그런 전치사들은 안 외워요? 제가 늘 말했죠. 외운다고 하는 걸 말리고 싶진 않다고요. 근데 어법 문제 하나 나오는데 중요한 거 내기도 지금 힘든데 전치사 몇 개 짜틀고 해갖고 여러분들한테 맞냐 틀리냐를 묻지는 않을 테니까 일단 한번 쭉 읽어보시고 28페이지 제기대명사 여기 부분만 조금 형광펜으로 한번 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29페이지 exercise 즉 이제 4형식 넘어가야 되거든요. 3형식 넘어가기 전에 4형식 넘어가기 전에 3형식에 해당하는 최종 엑서사이즈 해석 연습 한 번만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하단입니다. The media supplies us with lots of information. 그럼 마찬가지야. supply 뭐 A with B 전치사가 with가 올 거니 for가 올 거니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내 말은 그냥 전치사 나오는 거 일단 묶어두자. 그러면 매스미디어는 제공한다.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해서 3형식 문장이 남을 것이다 한 거죠. 그러니까 많은 양의 정보를 우리에게 미디어는 제공한다. 해석 어렵지 않고요. 그녀는 종종 블라블라블라블라 했어. For a famous actress. 그녀는 종종 유명한 actress, 여배우로 오인받는다. 이거죠. mistake는 실수하다의 뜻입니다. 내가 뭐 문제를 실수하다, 정답을 실수하다, 타동사입니다. 근데 얘는 지금 타동사인데 왜 뒤에 괄호로 묶어버렸으니까 목적어가 없지? 맞아. 멋있다.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다면 수동태 돼야 한다. 그래서 비동사 PP 쓴 거죠. 부사는 문장 성분에 영향 안 주니까 제가 이렇게 바꾸라고 했잖아요. 네. 따라서 그녀는 종종 유명한 액트리스로 오해받는다라고 한 거죠. 3번. I leave the decision to him. 마찬가지로 전치사 괄호로 묶고 나면 나는 그에게 결정을 남길 것이다. 그에게 결정을 맡길 것이다. 3형식 문장일 거고. I tried various ways. 나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다. To rid the kitchen of the cockroaches. 바퀴벌레를 키친에서 없애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했다. 별로 어렵지 않고요. I had to excuse myself. 나는 뭐 변명을 해야만 했다. 나 자신을 from the meeting. 미팅에서. 미팅에서 변명을 해야만 했다라는 걸 조금 의역하면 미팅에서 변명을 해서 나 스스로 나오게 되었다. 뭐 이렇게 의역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실제 이 문장을 해석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테니까 잠깐만 한번 확인했고요. 교재 페이지 넘기셔서 30페이지 4형식 문형 갈 차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실은 제가 필기할 공간도 사실은 없고요. 여러분들한테 잠깐 비슷하고 혼동되는 어휘 필기할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4형식 문항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름답게 필기하시고 다시 뵐게요. 오케이? 자, 늘 언제나 그랬듯 여러분들 필기를 다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혹시 시간이 부족하시면 퍼즈 하시면서 가십시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30페이지 사형식 문형으로 갑니다. 제가 오늘 처음 시작할 때 사형식은 사실은 별로 할 얘기가 없어 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교재 챕터로 보셔도 뭐 구, 절, 삼형식은 챕터가 몇 개씩 나눠져 있고요. 뒤에 이제 배우게 될 오형식도 몇 개의 챕터가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사형식은 딱 유니트 8에서 한 칸으로 줄어져 있다면 실제 빈도수로 따졌을 때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굳이 암기하신다면 또 암기해야 될 몫들도 몇 가지들은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고요. 여러분들한테 그나마 설명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형식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사형식이라면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사형식이라면 주어, 아니요. 칠판 이쪽으로 이동해서 쓰겠습니다. 사형식이라면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알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를 들겠습니다. I give you a present.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준다. 이게 이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Indirective objective, direct objective에서 그냥 약칭으로 그냥 쓴 거예요. 나는 너에게 선물을 준다. 사실은 이 녀석을 삼형식 문장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삼형식이라면 우리 여지까지 배웠던 주어 동사 목적 아니니? 그러니까 나는 준다 선물을 너에게 이렇게 바꿔버리면 전치사는 문장 성분에 영향 안 준다고 배웠잖아요. 따라서 위의 문장은 주어, 동사 너에게 선물을 하고 사형식이 될 때 밑에 문장은 나는 준다 선물을 너에게 해석은 되지만 문장 성분에 영향 안 주는 전치사로 묶어버려서 삼형식이 됐습니다. 사실은 교재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뭐냐면 사형식인데 지금처럼 삼형식으로 전환할 때 저는 to you 하면서 전치사를 to를 붙였죠. 어떤 건 삼형식으로 전환할 때 삼형식 전환 시 그러면 전치사가 지금 to가 아니라 전치사가 of라는 녀석도 있을 수 있고 for라는 녀석도 있을 수 있고 지금처럼 to라는 녀석도 있을 수 있는 동사들의 묶음이 있단다. 이런 게 교재에 하나 적혀져 있어요. 일단.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사형식 동사가 삼형식으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삼형식 전환은 웬 말이야. 무조건 사형식으로만 써야 하는 전환 안 되고요. 무조건 사형식만 써야 하는 동사들도 있단다. 그 사형식만 써야 하는 동사들 중에 무슨 cost라든가 save라든가 뭐뭐 하는데 뭐뭐 하는 비용을 지불하다 뭐뭐 하는데 뭐뭐을 절약하다 해서 사형식으로만 써야 하는 동사들이 있다. 그 다음 또 우리가 수요 동사 즉 사형식 동사라고 착각하지만 사형식이라 착각하지만 알고 보면 삼형식 동사들도 있단다. 그 사형식으로 착각하지만 예를 들면 explain 같은 동사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냥 지금 필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또 설명만 들으시는 거예요. explain 내가 너에게 영어를 설명하다. 그럼 뭐뭐에게 뭐뭐를 사형식 같잖아. 근데 사형식 같지만 실제 삼형식 동사라. 그러니까 I explain 너에게 you 영어를 English 이렇게 쓸 수 없다고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로 쓸 수 없다고요. 삼형식 동사라. I explain in English to you. 삼형식으로만 써야 하는 동사들의 묶음도 있다. 뭐 explain 있고 suggest가 있고 뭐가 있고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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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이게 지금 사실은 교재 30페이지, 31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동사들을 그러니까 다시 사형식이면 우리가 중딩 때 배웠었던 간목, 직목, 목적어가 있어야 한다를 배웠습니다. 사형식에서 삼형식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근데 삼형식으로 전환할 때 저는 좀 전에 to를 썼잖아요. give 동사 같은 건 to를 쓰지만 뭐 예를 들면 make 동사 같은 경우는 buy 동사 같은 경우는 make나 make a present for you, buy a present for you 삼형식으로 바뀔 때 전치사가 달라지는 묶음들도 있습니다.
혹은 3형식으로 전환이 안 되고 무조건 4형식만 써야 하는 동사들도 몇 개 있습니다. 혹은 알고 계신 것처럼 4형식이라 착각하지만, 즉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착각하지만 실제는 수요 동사 아니고 3형식 동사인 뭐 explain, suggest 같은 동사들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요약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외우신다면 제가 늘 언제나 그랬듯 공부 학습량을 많이 한다는데 말리진 않겠습니다. 그럴 바에 전 완강을 라고 합니다. 조금 부족해도요, 조금 이해 안 되는 게 있더라도요, 먼저 끝까지 완강을 해서 크게 하나의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고 다음에 공부할 때 부족한 걸 조금 심화로, 조금 세부적으로 공부하는 게 나은 거지. 제가 2014년 되면 20년 차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수험생들의 저는 질문이 아직 우리 강좌가 그래머줄 사실은 오픈 전이거든요. 제가 촬영하고 있는 시점에선. 근데 우리 친구들 질문이 분명히 앞에 구, 절, 문장 형식, 1형식, 2형식 질문 엄청 많을 겁니다. 왜냐? 우리 수험생들은 늘 언제나 그렇듯 처음병이 있어. 처음엔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뒤에는 새 책이야. 표시도 안 했던.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앞부분에 뭐가 어떻고 지엽적인 것보단 끝까지 가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조금 부족한 거, 못한 거, 그건 나중에 다시 메꾸면 되거든. 끝까지 한 텀 돌려놓는 거.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 수학이 확률 통계가 교재 앞부분에 있다면 여러분들 아마 확률 통계 되게 잘했을 거예요. 근데 뭐 항상 수학 맨 1경에 집합과 명제 이런 거 있지 않니? 그러다 보니까 맨날 우리는 집합, 행렬 이런 거 되게 잘한다요? 뒷부분 왜 못해? 다 완강 못한 거랑 똑같은 방법이죠. 영어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싶은 거요. 진짜 중요한 거 저기 뒤에 분사 관계사 설명할 거 많다 했잖아요. 근데 분사 관계사가 앞에 거 이해 안 되면 시제, 태 이런 게 이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하이라이트를 위해 앞에 순차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 외우시겠다면 말리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그거보다 충분히 진도를 빨리 나가시면서 가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교재 내용의 30, 31페이지는 딱 이런 내용이에요. 세 가지가. 3형식, 전환식, 전치사가 바뀌는 동사들, 4형식만 고수해야 되는 동사들, 4형식이라고 착각하지만 실제는 3형식 동사들. 이것도 사실은 동사들 암기해야 되는 묶음이죠. 이거보다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험 나오는 수능 어법에 나오는 4형식 매뉴얼로 문장을 하나 쓰겠습니다. You are offered a job. 자, 당신은 직업을 제공받았습니다. 이런 문장입니다. 뭐 조금 수식을 넣어볼까요? A great job. You are offered a great job. 이렇게 썼어요. 질문 있습니다. 해석 안 되는 친구들은 없잖아요. 너는 제공받았다. 수동태 이쁩니다. 좋은 직업을 제공받았다. 괜찮지? 근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해석도 아름답습니다. 너는 굉장한 직업을 제공받았다. offer 생각해 보세요. offer. 제공하다. 타동사죠. 내가 뭐 직업을 제공하다. 너에게 뭔가를 제공하다. 뭐 지식을 제공하다. 타동사입니다. 타동사면 목적어 있어야 되지 않아요? 네, offer. 타동사라서 목적어 있습니다. 타동사라서 목적어 있으면 능동태 문장 써야지. 여긴 왜 수동태 썼어? 다음 중 어법상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제 이러면요. 다시. offer 타동사예요? 타동사는 목적어 있어야 돼요. 타동사가 수동태 될 수 있어요. 목적어 없으면요. 근데 얘는 목적어 있는데 수동태 됐어요. 왜요? 이게 시험 문제 사실은 훨씬 더 많이 등장합니다. 요걸요. 제가 요렇게 박스로 한번 붙여 그래. 수동태 문장으로 써놓고 이해시키겠습니다. 4형식이라고 하는 건 우리 수여동사라고 하는 건 들어봤죠. 뭐 이렇게 수여한다. 말하자면 준다의 의미가 많아요. 대표적인 수여동사, 4형식 동사가 give,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준다. 내가 너에게 용서를 구해준다. 뭐뭐를 주다. offer, 대표적인 4형식 동사입니다. give, 그러니까 주다, give, 뭘 줬어? forgive, 용서해줬어. offer, 제공해줬어. 뭔가를 주다. 대표적인 4형식 동사입니다.
사형식 동사는 여러분들 목적어 2개 있어야 되는 거 알고 있죠? 간목, 직목이요. 자, 사형식 동사인데 얘네들은 목적어가 둘 다 있어야 능동태지. 다시 사형식이라며 간목, 직목 둘 다 목적어가 있어야 그래야 능동태입니다. 됐죠? 그럼 예문으로 다시 올까요? 근데 얘는요. offer 대표적인 사형식 동사인데요. 목적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수동태 된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중에 질문을 많이 하는 어머 선생님 얘 수동태 문장인데요? 네. 수동태는 목적어 없어야죠. 왜 목적어 있어요? offer는 사형식이잖아. 사형식 동사라면 목적어가 2개 있어야 되잖아. 간목, 직목. 근데 목적어 하나밖에 없잖아. 목적어 없으니까 수동태 됐겠지 라고 답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끔 능동태 문장이냐 수동태 문장이냐 쓸 때 우리 친구들이 또 오류하는 경우의 수가 많아지는 건 이건 해석상의 오류가 아니고요. 해석은 보셔. 너는 직업을 제공받는다. 목적어, 수동태 다 맞거든요. 해석상의 오류가 아니고요. 사형식은 목적어가 2개 있어야 한다. 근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수동태 된다. 라고 하는 그 문법상의 기초를 흔들려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틀리는 내용이겠죠. 괜찮습니까? 이렇게까지만 얘기하면 사실상 우리 친구들에게 뭐 사형식에 대해서 별로 할 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31페이지에 exercise 5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exercise 5 한번 보시면서 저랑 마지막 사형식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 알맞게 고치시오 했어요. 사실은 이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삼형식, 전환식, 전치사가 바뀌는 동사들, 사형식만 써야 하는 동사들 혹은 사형식으로 착각하는 삼형식 동사들 암기하셔야 문제를 풀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 이 교재의 내용이 사실 자칫 지엽적이긴 합니다. 그래도 우리 연습 문제니까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The work cost his life to him. 그 일은 그에게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 했죠. 사실은 지금 문장은 삼형식 문장으로 쓴 문장입니다. 근데 코스트는 삼형식 문장으로 썼지만 코스트는 사형식만 쓸 수 있는 동사의 암기 목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건 잘못됐고 그걸 얘를 바꿔서 사형식으로 그를, him, his life 라고 하는 간목, 직목으로 바꿔줘야 한다 해서 틀렸던 말하자면 코스트는 사형식만 쓰는 동사다. 요걸 물어보려고 했던 거고요. 메이크는 엄마는 만들었다 사과, 애플파이를 우리에게. 삼형식 문장이잖아요. 메이크가 너에게 애플파이, 우리에게 애플파이를 만들어준다 라고 하는 간목, 직목의 순서를 바뀌어서 애플파이를 우리에게 라고 했는데요. 이럴 땐 전치사 for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전치사 전환식 바뀌어야 되는 거 of를 쓰거나 for를 쓰거나 몇몇 동사들도 있어 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You can leave me it. 너는 남겨둘 수 있다. 나에게 그것을 할 때 사실은 직접 목적어 자리엔 대명사를 쓸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목적어 자리에 직접 목적어 자리엔 대명사를 쓸 수 없다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대명사 it this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그래서 you can leave it to me 해서 삼형식 문장으로 바꿔줘야 하는 부분이었고요. 3번에 해당하는 건 그녀는 explain me her intention 나에게 그녀의 의도를 설명했다.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사형식 문장인 것 같지만 실제 explain은 삼형식 동사다 라고 하는 암기 목록을 또 물어보려고 했던 거고요. Please tell to me 할 때요. tell to me, 얘는 to 안 들어가는. 노래 중에 tell me, 따다따다따 그건 왜 나왔어? tell to me 라고 하는 건 tell은 뒤에 사람 목적어가 바로 붙거든요. 어쨌든 사실은 이런 소소한 것들을 물어보려고 했던 게 엑서사이즈 문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암기하신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요. 지엽적인 부분보다 조금 더 크게 보시고요. 오늘 배웠던 큰 목록은 2개밖에 없어요. 뭐 배웠냐면 비슷하고 혼동되는 자타동사예요. 그리고 뭐 배웠냐면 사형식에서 사형식이란 목적어가 2개 있어야 된다. 목적어가 둘 다 있어야지만 능동태지. 사형식인데 목적어가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은 수동태로 바꾸라는 뜻이다. 라고 하는 것만 유의하셔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여러분들 저랑 비슷하고 혼동되는 어휘요. 사형식으로 혼동하기 쉬운 삼형식 동사 이런 거 묶음들 말고요. 최종적으로 한번 복습해보고 오늘 이 시간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하고 혼동되는 묶음 rise, raise 들어갔고요. lie, lay 들어갔고요. sit, sit 들어갔습니다. 먼저 해석부터 갑니다. rise, 오르다, 올리다, 키우다. lie, 눕다, 놓여있다. 얘는 목적어 있어야 되니까 뭐뭐을 눕히다, 뭐뭐을 키우다. 앉다, 앉히다. 변화형 좀 얘기해 주실래요? 제가 자동사가 비교적 불규칙 동사가 많습니다 했습니다. rise, rose, leads, raise, raised, raised. lie, lay, laid, lay, late, laid. sit, sat, sat, sit, sit, sit. 됐죠? 사형식으로 혼동하기 쉬운 삼형식 동사 이런 거 말고 사형식이라면 간목, 직목, 목적어 2개 있어야 한다. 목적어가 하나밖에 없다면 둘 다 있어야지만 능동태지 목적어가 하나밖에 없다면 수동태 문장이 정답이다를 여러분들이 키포인트로 알고 계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삼형식과 사형식에 해당하는 얼추 간략한 얘기들을 했고요. 실제 다음 시간이 본격적인 오형식입니다. 오형식은 제가 설명할 게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오형식 목적어 자리에 와야 하는 것, 목적 보호 자리에 와야 하는 것, 목적 보호 자리에 원형 부정사가 오는 것,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사역 동사, 지각 동사, 기타 등등 많은 묶음들이 오형식이고요. 실제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태를 묻는다면 오형식 문장이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은 주의 집중 바짝 차리시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정리하실 거예요. 요거 부분만 필기 한번 정리하시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